삼성전자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IBM CPU 위탁 생산을 통해서 TSMC를 추격 가능한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을 설정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재용 버전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재용 비전이 통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파운더리 시장에서의 지각 변화가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TSMC의 추격에 본격적인 발판을 삼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30조에 가까운 비메모리 투자를 계획했고, 내년까지 이미 지금 현재 여기에 20조 가까운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서버용 위탁 생산은 삼성전자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IBM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IBM의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를 위탁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세계 1위의 타이완의 TSM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를 큰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력을 IBM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CPU 파워 1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7나노 공정은 물론이고 5나노 공정에서도 상당하게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미세 공정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따라잡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장은 점유율이 이제 18%와 51%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거지 당장 따라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2030년 전후까지 내다본다면 이번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주 지금 이제 초보 단계를 걸칠 수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분야 안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같이 IDM 업체라는 것은 TSMC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파운더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운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운더리뿐만 아니라 기획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도 하는 이런 팹립스 업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업체 ID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꿈을 이제 실어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2020년도에 상반기의 매출액을 보면 인텔이 매출액이 47조 6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입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5조 8,700억, 여기에 9조 4,200억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25조입니다. 매출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적은데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이죠.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표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그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도 51.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1.5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대만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37.2, 그 다음에 인텔이 32.9였는데 최근에 이게 2020년도, 19년도 1분기, 2분기로 오면서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지금 현재 하이닉스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과 TSMC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D램의 가격에 따라서 너무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금 현재 파운더리 업체, 그냥 이제 설계회사 팹립스 업체가 설계를 주면 이것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팹립스 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인텔이나 지금 현재 IBM이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회사들에 따라서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니까 이쪽에서 선두의 자리를 잡는다면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극자외선, 우리가 EUV라고 하는 건데요. EUV라는 것, 이게 이쪽의 시장 흐름이 앞으로 나갈 방법이다, 나갈 방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는 8가지 공정 중에서도 이 포토 공정, 이 포토 공정이 세 번째 공정인데, 그게 극자외선의 파장을 광원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그 기술 또는 활용하는 이런 제조 공정이라고 봅니다. 이 파장에 들어가는 브라 아르곤 광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서 위로 보겠는데, 사실은 이런 그 반도체 이쪽의 그 포토 공정에서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인 ASML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들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이런 과정이 만약에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주변의 반도체 그 소부장 관련주들의 업종들의 시장 흐름들도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IM 부분, 그리고 DS 부분, C 부분인데, 이 DS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더리, 그리고 이게 비메모리 영역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ISM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하게 됨에 따라서 이 파운더리 쪽이 아주 커지게 돼 있다. 결국은 파운더리 쪽이 커지면 여기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화웨이 등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1등인 그 TSMC를 1등과의 어떤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그 비전을 제시했던 것, 이걸 지금 현재는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30년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133조 원의 R&D 73조, 생산 시설을 60조 원을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화성 EUV 전용 라인과 신규 라인의 본격적인 투자가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장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봉상으로 보면 그 금년도 62,8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지금 반전했다가 6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6만 원 이하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직전에 여기 고점이 5만 7천 원이고 여기가 6만 2,800원이라면 이번에 시장 흐름으로서 직전의 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시장 흐름들은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끌어 간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 개별 종목이 아니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이런 수주 하나 가지고 추세를 확전해 이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수급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주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 발판을 삼는다면 이 회사는 62,800원 이 자리를 넘어서서 65,000원 전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성과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만 원대 안착도 가능한 이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나오게 되면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IBM의 어떤 수주를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향한 교두보를 저는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매크로 지표나 실적 그리고 수급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질 때 가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특히 EUV 공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SNS텍 그리고 지금 현재 FST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